오늘의 괴담은 이렇습니다. 직업상 가끔 일본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2003년부터 급작스레 퍼져나간 쿠네쿠네라는 괴담을 아십니까? 괴담을 좋아하는 여러분이라면 어디선가 분명 듣거나 읽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쿠네쿠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네쿠네는 보통 일본의 농촌에서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 형태는 길고 흰색을 띤 무언가이며 몸을 쉬지 않고 꿈틀꿈틀거리며 기괴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쿠네쿠네란 이름 자체가 일본어로 꿈틀꿈틀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니 그 기묘한 꿈틀거림이 바로 쿠네쿠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쿠네쿠네를 멀리서 목격하거나 얼핏 지나치듯 본 사람은 무사할 수 있지만 시력이 매우 좋아서 멀리서도 그 형체를 뚜렷하게 목격하거나 쌍안경 등을 이용해 자세히 관찰 혹은 가까이서 직접 보게 될 경우엔 예외 없이 모두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쿠네쿠네를 보고 미쳐버린 인간은 마치 쿠네쿠네와 같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보이며 점점 인간성을 잃게 되고 종국에는 또 다른 쿠네쿠네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쿠네쿠네를 보면 미치는 이유로 그 정체가 도저히 인간의 정신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며 혹은 쿠네쿠네가 지닌 어떤 마력이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쿠네쿠네에 대해 알고 있는 농촌의 어르신들은 도시에서 놀러온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혹은 봤더라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하고 경고하지만 아이들은 결국 멀리서 목격한 쿠네쿠네의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 접근하거나 쌍안경 등을 이용해 쿠네쿠네를 관찰하게 되고 결국 미쳐버리고 마는 것이 쿠네쿠네 괴담의 주된 구조입니다. 저는 언젠가 친구에게 이 쿠네쿠네 괴담에 대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다 화제가 떨어지자 친구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청해왔습니다. 저는 친구가 일본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일본 괴담을 하나 해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유행처럼 퍼져나가던 쿠네쿠네 괴담이 떠올라 그중 유명한 것을 하나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해당 괴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학을 맞아 시골의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남매가 있었다. 그 남매는 논밭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그때 우연히 오빠 쪽이 논 저편 멀리 꿈틀거리는 쿠네쿠네를 발견하게 된다. 동생은 멍하니 뭔가를 바라보는 오빠를 보며 허수아비라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오빠가 보고 있는 것은 쿠네쿠네였던 것이다. 다행히 멀리서 본 것이었기에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으나 오빠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할아버지 댁에서 쌍안경을 가져와 그것을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쌍안경을 통해 자세히 관찰한 쿠네쿠네의 정체를 이해하게 된 오빠는 결국 미쳐버리게 된다. 동생은 이상하게 변한 오빠에게 도대체 뭘 봤냐고 묻지만 오빠는 알면 안 돼, 보면 안 돼 하는 말만을 늘어놓으며 실성하고 만다. 동생은 오빠가 바라보던 쪽을 고개를 돌려 확인한다. 멀리서는 그저 무언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동생은 자세한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오빠가 떨어뜨린 쌍안경을 주워들지만 그때 마침 할아버지가 당황한 얼굴로 달려온다. 봤냐? 그걸 본 거냐? 하고 화를 내며 묻는 할아버지에게 동생은 울먹이며 아니라고 대답하고 할아버지는 크게 안도한다. 그리고 할아버지 댁에 돌아가자 이상하게도 집안 식구들이 모두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식구들 가운데에서는 기괴한 얼굴로 웃으며 꿈틀거리는 오빠가 있었다. 결국 오빠는 할머니 집에 남겨지게 되고 동생만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할머니는 동생에게 오빠는 여기에 두는 것이 살기 좋을 것이다. 우리 집에 두다가 몇 년쯤 지나 논에 놓아주는 편이 낫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동생은 오빠와 헤어진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고개를 돌려 오빠를 확인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기괴하게 웃으며 꿈틀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하고 끝나는 그런 괴담입니다. 이 괴담에는 이렇게 동생만큼은 멀쩡히 집으로 돌아가는 버전과 결국 동생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쿠네쿠네를 목격하게 되며 끝나는 버전이 있는데 저는 동생만이라도 멀쩡한 쪽이 더 마음에 들어 친구에게도 그쪽의 괴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들려주는 그 괴담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괴담이 끝나고 이내 술도 안주도 떨어져 우리는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건이 벌어집니다. 친구는 업무 관련차 또 한 번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친구는 처리해야 할 업무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 편의점에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사서 숙소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 같은 불편한 동행은 없었기 때문에 TV라도 보면서 편하게 밤 시간을 보내고 푹 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샤워까지 끝낸 친구는 매우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핏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이라 당황하지 않고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냥 잠을 청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그런 생각은 발치에서 불쑥 나타난 낯선 소녀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새하얀 얼굴로 묘하게 방실방실 웃고 있는 소녀가 자신의 발치에서 몸을 웅크리고 고개만을 들어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가위에 눌려있던 몸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며 강제로 소녀와 눈을 마주치고 있을 때 문득 소녀가 입을 열어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한 단어의 반복이었습니다. 쿠네쿠네, 쿠네쿠네. 친구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소녀의 몇 번이고 계속되는 반복된 말소리에 결국 그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쿠네쿠네, 쿠네쿠네. 그리고 친구가 그것이 쿠네쿠네라는 단어임을 알아들음과 동시에 소녀는 계속해서 묘하게 짓고 있던 웃음을 싹 지우고는 갑자기 입을 크게 벌려 꺄 하고 엄청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직후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가위도 풀렸습니다. 친구는 허겁지겁 일어나 소녀가 있던 쪽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어둑어둑한 숙소의 모습만이 친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당장 짐을 챙겨 그 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런 일을 겪고 나자 도저히 같은 방에서 다시 잠을 잘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1층의 카운터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숙소 밖으로 나온 친구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묵던 방의 창문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몇 번 정도 위치를 어림짐작으로 확인하고 나자 친구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있던 방의 창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황한 참에 방에 불을 켜놓고 나왔기 때문에 창문 너머로 조금이지만 방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비명을 지를 것 같은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있던 방의 창가에서 꿈틀거리는 길고 흰 무언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친구는 쿠네쿠네라는 말의 의미와 저에게서 들었던 그 괴담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는 혹시나 하면서도 쿠네쿠네의 정체를 알게 되면 미친다는 말이 떠올라 바로 창가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팔과 다리를 추스리며 최대한 빠르게 그 건물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처의 24시 카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친구는 억지로 다음날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가장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우연찮게도 제가 친구에게 쿠네쿠네 괴담을 들려주었던 바로 그 술집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는 단숨에 맥주 한 잔을 들이키고는 자신이 일본 출장에서 겪은 일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의 얘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법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너무 두려움에 질려있는 친구를 진정시켜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그건 그냥 네가 가위에 눌려 꾼 악몽이다. 네가 쿠네쿠네 괴담을 너무 흥미롭게 들어서 꾼 꿈이고 그 네 발치에서 웃고 있었다는 그 소녀는 아마 이야기 속에 나오는 미쳐버린 오빠의 동생이라도 되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찌푸린 표정으로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가 창문을 통해 봤다는 꿈틀거리는 그거 분명 그냥 커튼이었을걸? 그 방 커튼색 기억나? 흰색이었지? 그러자 친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림짐작으로 얘기해본 건데 정말로 커튼이 흰색이었다니 다행인 일이었죠. 제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태도에 친구도 점점 진정이 되는지 처음 저에게 얘기를 꺼낼 때의 공포 섞인 표정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농담 섞어 친구에게 건네며 친구의 불안감과 공포가 사라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제 노력이 통했는지 술자리가 파하고 헤어질 때쯤엔 친구도 일본에서의 일은 기억도 나지 않는 듯 크게 웃으며 저에게 유쾌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고 한다면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지금도 건강합니다. 정신이 미쳐가거나 실성하려는 징조는 보이지 않고 소녀 귀신에 홀려 피폐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친구는 지금도 멀쩡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가끔씩 친구는 그때의 일을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처음 저에게 얘기를 들려줄 때처럼 공포감 어린 표정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봐도 의연하게 대처한 자신의 영웅담 같은 내용으로 들릴 지경입니다. 친구가 그 얘기를 꺼내면 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곤 하죠. 하지만 가끔 조금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보았다는 소녀와 꿈틀거리는 흰 물체의 정체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정말 귀신이었든 쿠네쿠네였든 혹은 제가 친구에게 말했듯 그저 괴담 때문에 꾼 악몽과 바람에 날리는 커튼이었든 무언가 석연찮은 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쿠네쿠네 괴담과 관련이 없는 농촌도 아닌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친구가 봤다는 소녀는 왜 쿠네쿠네라는 말을 반복했으며 종국엔 비명을 질렀는지, 어딘가 분명 미묘하게 이상한 느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친구의 악몽이 멋대로 만들어낸 가공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은 자연스레 해결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쿠네쿠네는 존재하는 걸까요? 그 정체는 밝혀진 것이 없으니 도시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놀랄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혹은 그 꿈틀거리는 흰 물체는 제 말대로 정말 그냥 커튼일 뿐이었지만 그 소녀만큼은 쿠네쿠네 괴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숙소에 들려있던 별개의 귀신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쿠네쿠네는 단지 꿈틀꿈틀이라는 의태어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친구는 정말로 귀신을 봤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기분 나쁜 악몽을 꾸었던 것일 뿐일까요? 아무튼 모든 것은 모를 일입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